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첫사랑이던 남편과 오래전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환상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까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써보아요. 남편과의 첫 만남은 소개팅에서였습니다. 소개팅에서 만남을 갖게 된 3살 연상인 남편. 그는 양복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고 마치 뉴스 진행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한 외모와 중후한 목소리가 저절로 신뢰감마저 주는 인상이었거든요. 눈빛이며 말투도 다정다감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졌는데요. 취미며 관심사며 통하는 것이 많아 사귀게 되었던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장에서 남편과 뽀뽀를 할 때만 해도 남은 평생을 이 남자와 함께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는데요. 전 그 확신이 실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됐습니다. 신사 같고 고상한 남편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이미지 관리에 불과했었거든요.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한동안은 제게 보일 모습에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편해진 건지 지저분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배꼽을 벅벅 긁던 손으로 코를 파기도 하고 속옷을 일주일 넘게 갈아입지 않기도 했습니다. 교양 있고 지적이고 신사 같던 모습을 기대하던 저의 환상은 와장창 박살이 난 것이죠. 결혼 생활은 현실이라는 주변의 조언이 그제야 귀에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 믿었기 때문에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신경은 써달라고 요청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존심이 상하는지 오히려 제게 지적을 하더군요. 너 결혼 전에는 밥 조신하게 먹더니 지금은 돼지처럼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 알지? 화장도 지우면 아예 눈썹이 사라져서 무슨 귀신같이 보이는 것도 알고. 너만 참는 거 아니야.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은 많았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 보니 불만이 쌓이게 됐는데요. 서로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이런 관계 역시 개선될 수 있었을 텐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 싸우는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서로 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죠. 부부 사이에 있을 법한 흔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일이 없었답니다. 가끔 제가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민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남편의 냉담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 혼자서 많이 외로울 것 같은데 동생도 우리가 만들어 줄까? 야근도 피곤한데 당신까지 헛소리하니까 더 몸이 고단하네. 일찍 자. 진짜 이럴 거야? 난 잘해보려고 이러는 건데. 억지로 노력하는 게 더 짜증나는 거 알지? 노력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예전에는 당신 나 바라볼 때 목소리 좋다, 눈빛도 멋있다 이러면서 아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거든. 근데 지금은 나 무슨 배 나온 아저씨 취급하잖아. 내가 그럼 뭐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데. 그리고 아저씨 취급한 적이야 없지만 당신 요즘 관리 안 해서 배 나온 건 맞잖아. 허구한 날 치킨에 피자에. 애초에 사랑한다는 걸 노력한다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너 아니었으면 난 더 좋은 여자 만났거든? 지금도 나 좋아하는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당신이 어련히 그러겠다. 설령 그렇다 해도 당신이랑 하루만 같이 살아도 바로 정 떨어질걸? 내가 당신처럼 추잡한 사람은 살다 살다 처음 봐. 그리고 귀찮다고 민우 학교 갈 때 집에서 쉬고만 있으니까 등교 때 차로 태워주는 건 맨날 내 몫이고. 알겠으니까 자게 내버려 두라고. 전 날이 갈수록 차가워지는 남편의 태도에 마음이 점점 상하더군요. 매일 노력을 하는 것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잔소리를 할수록 더 관리에 손을 놓는 등 삐뚤어진 모습만 보여줬죠. 외출을 할 때도 신경을 쓰던 남편이 등산복이 편하다면서 아예 손을 놓아버릴 때는 저 역시 포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꽃단장을 하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영업도 할 겸 처음으로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양복 셔츠를 다림질하고 머리를 스타일링 하더군요. 당시에 저는 근사한 차림으로 옷을 입고 향수까지 뿌리는 남편의 모습에서 의혹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간만에 꾸민 남편의 모습이 너무 근사하고 멋있어서 칭찬을 해줄 뿐이었는데요. 남편은 제 칭찬에 흡족해야 하는 것 같더니 동창회에서 다녀온 이후부터는 부쩍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예전의 멋진 모습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아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도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면서 일찍 일어나 차를 모는 모습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우리 담임 선생님이랑 아빠랑 동창인 거 알고 있었어? 넌 그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들은 건 아니고 아빠랑 담임 선생님이랑 서로 반말하면서 친해 보이더라고. 다음 동창회에도 참여할 거니까 아빠가 이제 갈 필요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동창인 거 알았어.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 되게 이쁘다? 나이는 아빠랑 동갑인데 애들이 예쁜 선생님이라고 그래. 애들한테 친절해서 애들도 좋아해. 아이고, 우리 민우도 그럼 선생님 좋아하겠네? 응, 엄마보다 선생님이 더 예뻐서 좋아. 그래도 새엄마가 되는 건 싫어. 얘가 무슨 소리래? 선생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너. 그럼 나 혼나는 거야? 아빠랑 담임 선생님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빠야, 네 담임 선생님이고 동창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이쁜 아드님을 누가 혼내겠어. 아들의 볼을 꼬집으면서 장난을 치면서도 마음에는 문득 의문이 들더군요. 남편이 동창회에 잔뜩 꾸미고 갔던 것이 설마 동창이라던 아들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닐까? 아들을 등교시킨다는 핑계로 더 자주 만나고 보려고 그런 것은 아닐까? 동창회에 이제 갈 필요가 있냐는 남편의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쩌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괜히 추궁했다가 남편과 싸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껏 노력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아들의 말만 듣고 오해를 해버렸다간 죄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는데요. 어쩌면 정말로 불륜일지도 모른다. 그런 심증이 점점 확고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밥 먹을 때 핸드폰 안 보던 사람이었잖아. 요즘에는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있다. 누구 연락 올 때라도 있어? 동창회 다녀올 때 명함 좀 돌렸더니 애들이 연락이 좀 오네. 나한테 뭐 도와달란 거 있으면 다 말하래 했더니 아주 인기 폭발이야. 보기 좋기는 한데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내려놓지. 정신 사납다. 오케이. 울 마누라님이 하는 말인데 당연히 들어야지. 나 하는 말에 요즘엔 짜증도 안 내고 당신 왜 요즘 따라 이렇게 기특한 거 같지? 운동하면서 몸도 관리하고 많이 노력하네. 조만간 당신 좋아하는 피자 치킨으로 파티 한번 할까? 에이, 부부 사이여도 서로 관리하고 지키는 건 당연하지. 생각해보면 당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 이건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묻는 건데 당신 첫사랑이 고등학교 때인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오, 그랬나? 근데 뭐 첫사랑 그런 거 우리 나이에 뭔 소용이야. 그럼 동창회 때 첫사랑인 여자분도 만나고 그랬겠다? 정확히 말하면 내 첫사랑은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야. 그렇구나. 그럼 동창 중에도 지금까지 만나고 그런 애들 있어? 맞나? 당연히 지금도 자주 만나는 애들이야 있지. 하준이의, 태호의, 명재만 해도 얼마 전에 같이 술 마시고 그랬잖아. 왜 집들이 할 때 롤휴지 사들고 와서 내가 핀잔 줬던 애가 명재야. 그때 엄청 퍼마시고 집에다 토해 놓으셨던 그 친구분? 그래도 너무 미워하진 마. 걔가 나 영업하는데 실적 은근 많이 올려줬거든. 초등학생인 아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동창과 대화를 하던 남편. 그런데 제게서는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 동창이란 사실에 대해 말을 돌리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남편이 확실히 바람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게 모진 소리를 하기는 했어도 하나뿐인 남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결혼에 대한 환상은 이미 깨져 있었지만 부부간의 신뢰마저도 박살이 난 마당이었죠.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남편과 동창이었던 선생님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을 불러 맛있는 걸 사주며 담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외모가 예쁘장한 데다 일도 잘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더군요. 들리는 얘기만 놓고 보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자가 정말로 남편과 바람이 난 것일까요? 왜? 궁금했던 저는 아들 문제로 상담을 하겠다면서 곧장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 어머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민우 문제이긴 한데 애 아빠도 걸린 일이라 이렇게 따로 선생님 부르게 됐어요. 민우 아버님이요?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동창이라고 그러더군요. 민우도 그렇고 애 아빠도 그렇고 선생님께 많이 신세를 지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게 너무 죄송해서요. 아유, 별 말씀을. 그런데 민우 아빠야 그렇다 치겠는데 선생님은 왜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굳이 민우 아버님이라고 하시면서. 사실 민우 아버님, 아니 우찬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요. 괜히 말했다가 부인분께서 질투할 수도 있다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좀 민망한 얘기긴 한데 사실 제가 고등학생 때 우찬이 첫사랑이었다더라고요. 최근 동창회 때 만나고 어머님이랑 사이 안 좋다고 고민 토로를 하길래 좀 도와줬었죠. 집에서도 관리하고 멋있는 모습 보이면 꼭 부인분이랑 잘 회복될 거라고요. 그이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요? 친구끼리는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네요. 사실 어머님 보기 전에는 그 친구가 이렇게까지 고민할 일인가 싶었는데 지금 어머님 뵙고 나니까 바로 납득이 가네요. 애엄마 하시기엔 너무 피부도 고우시고 예쁘세요. 에이, 괜한 소리 하신다. 선생님이 훨씬 더 예쁘신데요? 담임 선생님은 왜 남편이 제게 비밀이 있는 건지 해명을 해줬는데요. 들을 당시에는 그러려니 하고 납득이 갔었지만 곱씹어볼수록 이상한 것들이 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절 위해서 관리를 하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고민 상담의 내용도 믿을 수가 없었죠. 사실 제가 늘 하던 잔소리가 집에서 좀 관리하고 멋있는 모습 보여달라는 거였는데 그걸 굳이 고민 상담이 필요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남편을 민우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모른 척한 까닭이 남편의 첫사랑이 자신이라는 해명 역시도 찝찝했습니다. 설령 담임 쪽의 말이야 맞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속마음은 제게서 떠난 것만은 틀림없게 느껴졌어요. 둘을 조금 더 파보면 무언가 알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사실 그러기에는 고민이 있기도 했습니다. 괜히 내가 오해를 해서 엄한 담임 선생님과 남편을 잡는 것은 아닐까? 설령 둘의 사이에 뭔가 있다고 해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괜히 들쑤셨다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결혼 생활이 파탄나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생각에 한숨이 늘어갔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죠. 그 진실이 드러나서 남편과 담임만이 아니라 저희 인생이 휘청거린다고 해도 진실은 꼭 알고 싶었습니다. 거짓된 관계로 지속이 되어봐야 그 환상이 박살날 때의 충격이 더 크다는 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 남편이 잠이 들었을 때 몰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둘의 비밀이 담긴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죠. 부인이 의심하는 것 같던데 조심해야겠다. 네가 잘 속여 넘겼다며. 둔한 사람이니까 걱정 마. 맹하게 보이긴 하던데 사람 속은 또 모르는 거니까. 당분간은 거리를 두는 게 좋지 않겠어? 너랑 어떻게 떨어지라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 있고 내가 더 거리 두면은 의심만 하지. 차라리 평소처럼 행동하는 게 맞아. 에이그, 내가 그렇게 좋니? 응, 좋아. 세상에서 최고로 좋아. 지금 너랑 이러는 게 꿈만 같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그래.
아들이랑 첫사랑인 나중에 고르라면 누구 고를 건데? 에이, 꼭 하나 고를 필요가 있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너. 대신 부인이랑 너 중에 고르라면 무조건 너. 하여튼 말은 번지르르 해가지고. 대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 해. 너나 나나 잃을 거 많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더 짜릿한 거긴 하지만 유부남이 왜 난 더 섹시해 보이지? 나라서 그런 건 아니고. 불륜의 증거가 확실한 둘의 대화를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게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절 사이에 두고 연애질을 하는 두 사람. 과거에 대한 내역까지 보면 두 사람의 불륜은 동창회에서의 만남부터 시작되어 오랫동안 이어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절대로 좋게 이혼을 해줘선 안 되겠다 싶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와 담임 선생님이 바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민우의 학교에 소문이 날 것이고 아들의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게 틀림없었죠. 결국 저는 남편과 담임에게 제가 알아낸 것들을 모조리 털어놓고 둘과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위자료를 두둑하게 받고 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상간녀인 담임에게도 합의를 통해 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담임은 제게 고맙다며 인사까지 하더군요. 고마워요, 민우 어머님. 사실 학교에 소문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조용히 해결해 주셔서 저도 안심했어요. 당신들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앞으로 둘이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고마운 마음 쭉 간직하시고요. 네? 제가 민우 어머님을 왜...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알 거예요. 저는 의아해하는 담임을 남기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제가 경험하고 지켜봐왔던 두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서로에 대한 환상이 박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당장에야 서로 죽고 못 살던 두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파탄이 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잊고 있었던 두 사람의 소식을 중학생이 된 아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엄마, 나 학교 다닐 때 담임 알지? 그 아빠 놈이랑 재혼했던. 아빠 놈은 또 뭐니? 나도 이제 알 건 다 알아. 바람난 놈한테 뭐 예쁘다고 꼬박꼬박 아빠라고 하겠어? 하여튼 이거 그쪽 사는 친구한테 들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아주 난리도 아니었더라고. 아들을 통해 다 듣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였습니다. 담임은 전 남편과 재혼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와중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던 일이 있었죠. 담임과 바람을 핀 남자의 부인이 이를 알게 되어 담임의 학교며 남편의 회사며 찾아가서 한바탕 소란을 피웠고 전 남편과 담임은 서로 평판이 다 망가졌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 남편은 담임에게 칼부림까지 하는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정말 경악스러울 일이었죠. 담임은 예쁘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기고 말았고 전 남편은 감옥이 가게 됐다는 얘기였는데요. 둘이 설령 잘 된다 하더라도 환상이 박살날 것이라 생각은 했었지만 씻을 수 없는 얼굴의 흉터에 전과까지 너무 스케일이 커졌으니까요. 어쩌면 담임은 지금쯤 의미를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절 원망하지 말라는 제 말의 의미를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본인의 죄로 인한 자업자득이니 동정의 여지도 없었죠. 첫사랑의 환상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결말을 알게 되니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던 과정 또한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요. 결혼이든 연애든 관계에서 어느 정도 환상이 도움은 되지만 결국 이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신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환상에 빠져 못난 사람 때문에 맘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